시작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를 했고요. 그래서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하고 오토 인코더하고 좀 빨리 보면 사진이 들어오면 20 디멘전에서 점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20 디멘전의 점을 디코더로 올리면 사진이 복원되는 형태입니다. 이게 오토 인코더고요. 근데 오토 인코더에서 이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임의로 점을 찍어서 이걸 디코더에다 태우면 기본적으로 사진 같이 안 생겼어요. 그게 이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트레이닝 되는 점들이 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는 인코더를 통해서 점이 찍히면 그 그 근처에서 랜덤하게 포인트를 제너레이트를 하고요. 요 놈을 디코더에다 올립니다. 그래서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인코더가 찍어주는 점을 디코더에다 올리는 게 아니고 그 근처에 있는 점을 디코더에다 올려요. 그래서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찍히는 랜덤하게 점을 찍으면 디코더로 올렸을 때 그게 엠리스트 데이터처럼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의 여러 가지 다른 조금 다른 형태의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들도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요 아이디어를 차용을 하는 거고요. 특별히 컨디셔널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를 얘기를 하면 컨디셔널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는 무엇을 제너레이트 하겠다는 인포메이션이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예를 들어서 7을 제너레이트 하겠다 그러면 7에 대해서만 특화된 피처 그 웨이트들이 따로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가 곽강을 받았었는데 게임 체인저가 나타났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대부분 다 간의 베리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그림을 제너레이트 하든 음악을 제너레이트 하든 글을 제너레이트 하든 기본적으로 간의 아이디어가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챗GPT 같은 경우도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는 거고요.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스타팅 포인트가 간이에요. 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설명을 하고요. 그게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그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하고 좀 생각을 하면서 봅시다. 가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너레이터라는 부분이 있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R20가 레이턴 스페이스니까 R20로 스타트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제너레이터를 통과를 시켜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엠니스트 데이터 같지만 엠니스트 데이터가 아닌 요거는 제너레이트 된 엠니스트 데이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제너레이터를 통과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실제 사진 데이터가 있겠죠. 이건 데이터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에서 랜덤하게 데이터, 엠니스트 데이터 같은 놈을 제너레이트를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데이터셋에 실제 엠니스트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러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뭐를 해줄 거냐면 요거는 가짜다 해서 0이라고 세팅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 오리지널 페이퍼에서 이그젬플로 얘기하는 거는 위패, 진패를 얘기합니다. 화폐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폐가 있는데 진짜 지폐가 있고요. 제너레이터가 가짜 지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해줘야 될 작업은 진패가 들어오면 진패라고 판단을 하고 위패가 들어오면 위패라고 판단을 하는 게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역할이고요. 제너레이터의 역할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내가 제너레이트된 가짜 화폐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구별을 못하도록 진패랑 그러니까 진패로 판단하도록 그래서 두 가지 타스크가 있는데 오케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뭐를 목표로 하냐면 진패가 들어오면 1이라고 그러고요. 위조 지폐가 들어오면 0이라고 하도록 트레이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클래시파이어랑 모레스 똑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화폐 그 지폐가 들어오는데 일부는 진짜 화폐고요. 일부는 제너레이트된 가짜 화폐예요.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어떻게 트레이닝을 하냐면 진폐는 1이라고 프리딕트 하도록 하고요. 가짜 화폐가 들어오면 그걸 0이라고 프리딕트 하도록 트레이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너레이터는 어떻게 트레이닝을 해야 되냐면 제너레이터는 위패죠. 위패를 제너레이트 할 텐데 제너레이터는 위패를 제너레이트 할 텐데 디스크리미네이터가 1이라고 얘기할 때까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위패 감별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제너레이터는 위패 제조범이에요. 그래서 위패를 감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위패를 감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위패를 만드는 사람은 뭐가 목표냐면 위패 감별사를 속이는 게 목표예요. 위패 감별사를 속이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제너레이터가 이제 위패를 만들어낼 텐데 그걸 디스크리미네이터에다 던져줬을 때 그게 1이 되도록 하는 게 위패 제조범의 목표고요. 그 다음에 위패 감별사도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위패 감별사는 진패와 위패를 구별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타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패 감별사를 잘 육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패 감별사를 속일 수 있을 정도로 위패를 잘 만들어내야 돼요. 오케이? 이게 기본적인 그래서 위패 감별사가 잘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위패 감별사가 잘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제너레이터는 위패 감별사가 오케이 할 때까지 위패를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반대로 위패 제조하는 사람의 스킬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위패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어떻게 트레이닝할 거냐면 위패하고 진패를 적절히 섞어서 집어넣고요.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진패는 1이라고 프리딕하고 위패는 0이라고 프리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트레이닝하는 거하고 제너레이터를 트레이닝하는 게 약간의 그 conflict of interest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냐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한번 트레이닝을 하고 제너레이터를 트레이닝하고 그걸 왔다리 갔다리 해요. 예, 이게 다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잘 트레이닝이 됐다고 그러면 이제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점을 찍으면 위패가 잘 제너레이트 되도록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돌렸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챗GPT 얘기해서 챗GPT 코드를 받아서 돌렸고요. 그래서 간을 돌렸고 여기 보면 generate image인데 그래서 이게 epoch 1일 때 generate 된 이미지고요. 전부 다 1처럼 보이죠? 예, 요거는 예, 요거는 10일 때 generate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generate 된 게 요거예요. 이게 이 폭이 50번 돌렸나 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예, 이렇게 제너레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에서 제너레이트 된 거하고 생각을 해보면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랑 한번 보시죠. 이게 간에서 제너레이트 된 거고요. 지난번에 우리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에서 제너레이트 한 거를 보면
예,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에서 제너레이트 된 게 더 예뻐 보여요. 예, 간에서 제너레이트 된 것보다. 그죠? 근데 이 간은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가 추가적으로 뭘 하고 싶은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좀 더 파퓰러합니다. 베리에이션 오브 코드, 그러니까 간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베리에이션 오브 코드 인코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간이 워낙 그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간을 선호를 하고요. 어, 여기 보면 처음에 처음에 보면 0, 1, 2, 3, 4, 5, 6, 7, 8, 9가 동일하게 분포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1만 제너레이트죠. 이걸 모드 콜랩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모드만 제너레이트 하는 게 베니핏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극복하는 것들이 좀 일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거는 요 간 코드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 다음에 DC 간이라고 있는데 요 DC 간은 뭐냐면 간인데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 간 자체는 요 컨볼루션 레이어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아주 심플한 모델입니다. 근데 이미지와 관련돼서는 컨볼루션 레이어가 내추럴하기 때문에 컨볼루션 레이어를 쓰는 게 더 퍼포먼스가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DC간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어저께 돌리다가 마른 것 같은데 저 기억에 따르면 어? 돌아갔네요. 이거 간이군요. DC간을 저가 돌리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거는 요 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코드상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코드가 뭐 200줄 정도 되는데 뭐 중요한 내용들은 몇 줄 안 돼요, 사실은. 짜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해서 쓸 거거든요. 그 언제 쓰냐 하면은 웨이트를 이니셜라이즈 할 적에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 해요. 그때 시드를 고정을 해주면 동일한 랜덤 넘버를 이용을 해서 동일한 웨이트로 출발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려도 동일하게 코드가 리프로듀스 될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챗GPT한테. 클로드를 써볼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 토치 매뉴얼 시드라는 게 그 웨이트를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 할 텐데 그거를 그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 쓰는 랜덤 넘버를 시드를 고정시켜 주는지.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그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적에 시드를 고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랜덤리스를 어디서 사용을 하냐면 데이터를 피드할 때 셔플링을 하고 피드를 해줍니다. 랜덤하게 셔플링을 해줘요. 뭔가 스페링이 틀린 것 같은데 스펠링 틀려도 다 개떡같이 다 잘 알아들어요. 오케이. 아우, 오케이. 셔플링 하는데, 어펙트를 하는데 조금 뭐가 다른가 봅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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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 토치 매뉴얼 시드를 할 때 써서 데이터 셔플링을 할 적에는 yes and no예요. yes일 수도 있고 no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 로더 쓸 때 싱글 프로세스 데이터 로더라는 게 뭐냐면은 CPU에서 여러분이 그냥 보통 생각하는 경우에는 지금 넘버 오브 워커스가 제로인 경우에요. 그 경우에는 OK라는 거고요. 넘버 오브 워커스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일 때, 그러니까 CPU에서 데이터 로더를 사용할 때는 그 워커스를 그 일하는 사람을 한 명 고용할 수도 있지만 여러 명 고용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건 CPU에서 하는 건데, 그때 지금 여기 보면 number of workers가 4라고 돼 있죠. 그러면 4명이 그걸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요걸로 충분하지 않고 워커 프로세스를 따로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numpy도 사용하고 랜덤도 사용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그 워커가 이건 지금 CPU인 경우에요. 워커가 한 명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워커가 여러 명 사용될 경우에는 numpy하고 랜덤을 사용을 하나 봐요. 그래서 numpy도 시드를 고정을 해야 되고 랜덤도 시드를 고정을 해야 되고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단순히 토치 매뉴얼 시드만 한다고 그래서 이게 100% 개런티는 안 되는데 CPU에 워커를 하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아마 근데 지금 여기 워커를 하나만 사용을 할 겁니다. 어쨌든 이거가 다른 사람이 코드를 돌렸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CPU에서 워커를 여러 명 사용했을 경우에는 넘파이도 시드를 고정해야 되고 랜덤도 시드를 고정을 해야 된다는군요. 오케이. 그 다음에 쿠다를 사용할 수 있으면 쿠다 사용하고 아니면 CPU를 사용하겠다 하는 거고. 오케이. 오케이. 여기 레이턴 스페이스 디멘전은 100으로 했군요. 지난 시간에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할 적에는 20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100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히든이 256이고 이미지 디멘전은 28바이 700 얼마 700 곱하기를 저가 750 28바이 28이면 얼마인가요? 28바이 28 700 얼마인데? 요새 암산이 너무 784.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는 128로 하고요. 이 폭은 50번 돌리고 러닝 레이스는 이렇게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generate 이미지는 여기다 저장을 할 거고 static은 여기다 저장을 할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폴더가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폴더 두 개 만드는 거고요. OS 모듈에 make dirs 하면 되고요. exist equal true로 해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있으면 원래는 이게 디폴트가 false입니다. 그래서 OS make dirs의 디폴트 BA가 뭐냐면은 폴더를 만들려고 봤더니 폴더가 있어요. 그러면 에러를 발생을 시킵니다. 근데 에러를 발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제너레이터고요. 이게 디스크리미네이터. 그래서 제너레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각을 하는데 일단 디스크리미네이터부터 보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우리가 익숙한 거니까.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위패하고 진패가 섞어서 들어올 텐데 위패면 0, 진패면 1이라고 프리딕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이거 옛날 코드고요. 요새는 이거 없어도 돼요. 오케이, 요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디멘전이 아까 784였죠? 여기 보면 이미지 디멘전이 784요. 그러니까 사진이 플랫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이 플랫하게 들어와서 히든딤 곱하기 4만큼 가요. 히든딤이 256이고요. 곱하기 4만큼 가요. 그 다음에 리키렐로 0.2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렐로처럼 생겼는데 조금 베리에이션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렐로인데 렐로는 이렇게 생긴 게 렐로입니다. 이게 렐로예요. 이게 렐로예요. 리키렐로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약간 0이 아니게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0.2라는 게 요거의 슬롭이 아마 0.1일 거예요. 여기 0.2로 되어 있죠. 옛날에는 다큐멘테이션을 봤는데 요새는 그냥 챗GPT한테 던져줘요. 챗GPT나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0.2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0.2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원래 렐루는 여기가 0인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dropout이라는 걸 0.31을 했고요. 0.3, 오케이. 그러면 dropout을 지금 설명을 하죠. 여태까지 dropout 어디선가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는데 dropout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트레인하고 테스트할 때 트레인할 때 모델 트레인 디클레어하고 테스트할 때는 모델 이발하고 그랬죠. 그게 몰레스 이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놈하고 배치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드롭아웃이라는 걸 보죠. 이게 뭐냐면 사진이 한 장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진이 한 장 들어오면 이게 784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히든이 얼마 있는데 계산 복잡하니까 그냥 100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게 400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한 장이 들어오면 400개의 숫자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리키렐로에 맞자 어차피 400개의 숫자로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뉴럴렛 dropout 0.3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원래 사진이 이렇게 있었고 이걸 플래트닝 하면 이게 784개의 숫자가 됐고요. 리니어하게 해서 이게 정확하게는 아까 몇 곱하기 4 형태로 주어져 있어요. 근데 몇을 100이라고 생각하면 400개의 숫자가 되고 여기에 그 다음에 렐루 치지 않고 여기 리키렐루를 쳤어요. 어찌됐든 사진 한 장이 들어오면 그걸 플래튼하게 하면 784개의 숫자가 되고요. 그걸 리니어 트랜스폼하고 렐루 비슷한 리키렐루를 쳤어요. 그러면 400개 숫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400개의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dropout 0.3을 했어요. dropout 0.3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dropout probability일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0% 확률로 드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400개, 여기 각각의 숫자들이 있을 텐데 랜덤하게 0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개의 0.3%면은 한 120개, 평균적으로 120개가 0으로 리플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봅시다.
옛날에는 remaining probability를 썼는데 언젠가부터 dropping하는 probability로 썼어요. 옛날에는 0.72 요거의 컴플리먼트를 dropout probability를 썼는데 사람들이 워낙 헷갈려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요거를 dropout probability로 썼어요. 그래서 여기 0.32 dropout probability고요. 그 얘기는 그 제로로 세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400개의 시그널 숫자들이 있는데 각각의 숫자마다 랜덤 코인 플리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 확률로 드롭아웃을 한다는 거고요. 드롭아웃이라는 거는 0을 때린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트레이닝 페이스에서 이렇게 하고요. 테스트 페이스에서는 드롭아웃을 안 해요. 오케이? 그래서 그 모델 가지고 트레이닝 할 때 이렇게 디클레어를 하고요. 테스트 할 적에는 eval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트레이닝 페이스인지 테스트 페이스인지 얘기를 해주는 게 이 dropout layer의 비헤이비어가 트레이닝 페이스하고 이밸류에이션 페이스가 다르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페이스에서는 dropout을 해요. 지금 30% 확률로 드롭아웃을 한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요 400개 숫자 각각에 대해서 코인 플리핑을 하는 거예요. 코인 플리핑을 해서 30% 확률로 드롭아웃을 하고요. 드롭아웃 한다는 얘기는 0을 때린다는 거예요. 30% 확률로 0을 때리고요. 이밸류에이션 페이스에서는 다시 얘기하면 테스트 페이스에서는 드롭아웃을 안 해요. 요거 명확한가요? 명확해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페이스하고 이밸류에이션 페이스가 달라요. 드롭아웃 레이어의 하는 행동이.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그러니까 0.3은 드롭아웃 확률이고요. 그 얘기는 400개의 숫자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 30%는 대충 30% 정도는 0으로 때린다는 거예요. 랜덤하게. 그러니까 각각의 숫자마다 30%짜리 코인 플리핑을 해서 헤드가 나오면 그 숫자는 0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충 400개 숫자 중에서 30%면 120개 숫자거든요. 120개 숫자 정도가 0으로 때려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0으로 0으로 때리면은 이 400개의 숫자가 이제 그 다음 레이어로 이제 시그널을 전송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30%는 시그널을 전송을 안 해요. 그러면 시그널이 약해졌겠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원래 400개의 숫자가 시그널을 그 다음 레이어에 전송을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30% 정도를 0으로 때려버리니까 30% 정도의 인포메이션이 그 다음 레이어로 전송이 안 돼요. 그 얘기는 신호가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제로 신호를 부스트업을 해줘요. 약해진 신호만큼. 오케이?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x라는 놈이 있으면 원래 x라는 놈이 이제 그 다음 레이어에 파티시페이션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x라는 놈이 사실은 x가 될 확률이 0.7이고요. 0이 될 확률이 0.3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쪽에 0.7x가 effectively 시그널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0.7을 해줘야 시그널이 살아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dropout probability를 P라고 그러면 여기가 1 빼기 P가 될 거고요. 여기가 P가 될 거고 여기가 1 빼기 P가 될 거고 그럼 여기가 1 빼기 P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X가 있으면 dropout을 하고요. 그 다음에 증폭을 해야 돼요. 여기 X'이라고 그럴게요. 그러면 얼만큼 증폭을 해야 되냐면 요만큼 증폭을 하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원래 400개의 숫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30%를 0으로 기본적으로 랜덤하지만 기본적으로 30%를 0으로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그널이 그만큼 죽었어요. 그래서 시그널을 증폭을 해줘요. 얼만큼 증폭해주냐면 on average 똑같은 레이시 되도록. 이해되셨나요? 여기 한번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 0.7을 해주죠. 그죠?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dropout 0.3이라고 그러면 각각의 시그널마다 살릴지 죽일지 코인 플리핑을 해요. 그래서 30% 확률로 dropout을 한다는 얘기고요. 30% 확률로 0으로 리플레이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그널은 한 30% 정도가 죽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만큼 증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1 over 1 빼기 P를 곱해주면 돼요. 여기 X 프라임. 그래서 아까 챗GPT 보면 0.7이라고 나왔죠? 그게 1 빼기 P가 0.7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dropout을 하면 두 가지 액션이 취해집니다. dropout 시키고 dropout을 시키면 시그널이 죽었기 때문에 그걸 증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evaluation phase에서는 dropout도 안 하고요, 증폭도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dropout을 할 적에 요번 배치에서 드롭아웃 된 게 그 다음 배치에서는 드롭아웃이 안 되고 살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릴 때마다 그러니까 뭐를 드롭아웃 할 건지 랜덤하게 셀렉트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드롭아웃은 이렇게 작동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드롭아웃이 트레이닝 페이스하고 테스트 페이스가 다르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모델 다 트레이닝이 모델 다 이발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트레이닝 페이스다. 그러니까 드롭아웃은 드롭아웃하고 증폭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발 페이스에서는 드롭아웃은 그냥 개 무시. 오케이?
배치놈도 비슷한 겁니다. 배치놈도 트레이닝 페이스에서 작동하는 프로시저하고 이밸류에이션 페이스에서 작동하는 방법이 달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코드에서 봤을 때 model.train, model.eval이 나오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400인지 몰랐는데 400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히든디면 100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200으로 돌려치기 하고 리키렐로 그 다음에 드롭아웃 하고 그 다음에 히든딤 하고 리키렐로 드롭아웃 그 다음에 히든딤 하고 1 하면 이제 여기까지 오면 사진 하나당 혹은 위패 하나당 플랫한 사진 혹은 플랫된 위패 하나가 들어오면 숫자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시그모이드에 던져주면 그게 0하고 1 사이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에 가까우면 진패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0에 가까우면 위패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디스크리미네이터고요. 오케이. 이 트랜스폼은 이거는 뭐 우리 여태까지 많이 봤던 거고. 오케이. 여기 엠니스트 데이터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하는 거고, 예. 여기까지 많이 봤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트레이닝 루프를 보면, 여기 트레이닝 루프를 보면 두 개 파트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 들어오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트레이닝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트레이닝이 끝나면 제너레이터를 트레이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배치 사이즈가 128장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128장의 데이터가 들어오면 128장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를 트레이닝하고 이건 순서를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데이터셋 하나에 대해서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봤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터 트레이닝 파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요 데이터 로더를 통해서 리얼 이미지가 128장인가 들어와요. 124장인가 128장인가 128장이 들어와요. 128장이 들어오고요. 그러면 우리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트레이닝을 한다고 그러면 진패가 128장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위패를 128장을 만들어야 돼요. 진패 128장하고 위패 128장을 이용을 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진패는 진패라고 프리딕하고 위패는 위패라고 프리딕해야 돼요. 그래서 위패를 만들어내야 돼요. 일단 진패는 128장이 만들어졌고요. 위패를 128장을 만들어서 위패하고 진패
1대1이 되도록 해서 그거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어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얼 이미지는 여기 있고, 오케이. 여기가 지금 위패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배치 사이즈가 128장이고요. 레이텐 스페이스는 100이었어요. 100이에요. 그래서 128 바이 100에서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고요. 디바이스에 던져줬고, 그러면 이제 요게 레이턴 스페이스에 128개의 랜덤 포인트들이 꼽힌 거예요. 그걸 제너레이터에다 던져주면 128개의 페이크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128개의 리얼 이미지하고 128개의 페이크 이미지가 만들어졌고요. 라벨을 줘야죠. 그래서 여기 보면 128개의 1이 만들어졌고요. 그거 리얼 라벨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128개 페이크 라벨 제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리얼 이미지에 대응해서 리얼 라벨이 1이고요. 페이크 이미지에 대해서 페이크 이미지 라벨은 0이에요. 그래서 128개의 1과 128개의 제로가 여기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리얼 이미지하고 페이크 이미지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리얼 이미지를 집어넣고요. 그러면 이 아웃풋이 각각의 128개의 리얼 이미지가 true일 확률을 0하고 1 사이에서 주는 겁니다. 그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각각의 사진이 true일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이에요. 그래서 요 1하고 요 확률을 이용을 해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슷하게 여기 페이크 이미지 만들어내고 그 페이크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다 집어넣으면 그 이미지가 true일 확률을 내주고요. 그거하고 페이크 이미지 라벨이 제로거든요. 그거하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을 하고요. 요거하고 요거를 더한 게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업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여기 옵티마이저 D 제로 그레드 디스크리미네이터 사용할 때 옵티마이저가 있고요. 여기 보면 아담을 사용하는데 제너레이터를 옵티마이저 하는 게 옵티마이저 G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옵티마이저 하는 게 옵티마이저 D예요. 러닝 레이트 있고 베타라는 것도 있고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냥 옵티마이저 G 제로 그레드 그러면 관련된 그레드를 non으로 리셋하는 거고 D로스 계산을 하면 D로스의 백워드 계산하면 그레디언트들이 계산이 될 거고요. 그걸 이용을 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핸들링 한 거고요.
이제 비슷한 방법으로 제너레이터를 핸들링 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레이턴 스페이스 100이었고요. 히든으로 갔다가 리키 갔다가 히든 더블에서 4배, 4배에서 784 리키렐로 사용을 했고요. 여기는 드롭아웃은 사용하지 않았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기가 숫자가 나올 텐데 여기 탄젠트 하이퍼볼릭을 했고요. 탄젠트 왜 시그모이드로 안 했나? 예, 탄젠트 하이퍼볼릭으로 좌우지간 했고요. 탄젠트 하이퍼볼릭이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요. 시그모이드 하면 0하고 1 사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로 하기 때문에 요게 들어갔을 겁니다. 원래 엠니스트 데이터 하면 0하고 1 사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이걸 집어넣나 모르겠는데 요게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0.5, 뭐 표준 편차를 0.5 뭐 그렇게 하는 건가? 오케이. 그러면 봅시다. 0 x라는 게 0하고 1 사이거든요. 그래서 x 빼기 0.5 이게 평균이고요. 첫 번째 숫자가 평균이고 이게 표준 편차, 두 번째 0.5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고 그러면 0일 때 이게 마이너스 1이고요. 1일 때 1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게 첫 번째 0.5는 평균이고요. 두 번째 0.5는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그 주어진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스탠다다이제이션을 한다는 거고요. 그럼 오리지널 엠니스트 데이터는 0하고 1 사이의 숫자고요. 그러면 요걸 통과시키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지? 그냥 0, 1 하면 되는데 저 코드가 아니에요. 챗GPT 코드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가 탄젠트 하이퍼볼릭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요게 없다고 그러면 0하고 1 사이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시그모이드로 하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제너레이터를 통과시키면 제너레이터가 보면 레이턴 스페이스에 점이 하나 찍히면 그게 784 디멘전에서 점으로 하나 찍히는 거예요. 그 784의 점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로 되어 있고요, 지금. 오케이. 그래서 여기 제너레이터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점을 하나 찍으면 엠리스트 사진처럼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여기 보면 리키렐로 0.2 사용을 했고요. 아까도 리키렐로 0.2였어요. 여기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드롭아웃을 사용했고요. 여기 제너레이터에서는 드롭아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discriminator 트레이닝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generator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 이게 배치 사이즈만큼 리얼 데이터가 왔고요. 그거에 따라서 리얼 라벨, 페이크 라벨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케이. 제너레이터를 보죠. 이제 제너레이터를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트레이닝을 해야 되냐면 제너레이터에서 랜덤하게 이미지를 제너레이트를 해서 그걸 디스크리미네이터에다 던져줬을 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거는 진폐야 라고 판단하도록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배치 사이즈만큼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점을 찍어서 제너레이터를 통과시켜서 페이크 이미지들을 만들었고요. 그걸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아웃풋이 이렇게 나왔고요. 요거를 진폐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인식하도록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가짜 이미지지만 1이라고 생각하도록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제너레이터의 로스고요. 제너레이터에 있는 웨이트들을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왜 여기 가짜 사진을 집어넣는데 여기다 2를 때려냈느냐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원래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여기가 지금 여기 가짜 사진이거든요. 가짜 사진이 나오면 여기 가짜라고 인식을 하도록 트레이닝이 되어 있거든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 페이크 라벨이 들어간 게 아니고 리얼 라벨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속도로 제너레이터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제가 맨 처음에 간 코드 봤을 때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코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내가 지금 뭐를 트레이닝하고 있는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 위에 거는 여기 보면 여기 리얼 이미지에 대해서 리얼 라벨이 붙고요. 여기 페이크 이미지에 대해서 페이크 라벨이 붙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요. 근데 제너레이터를 트레이닝할 때 보면 페이크 이미지를 집어넣는데 얼핏 생각을 해보면은 페이크 라벨을 집어넣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제너레이터의 목표는 뭐냐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제너레이트 된 이미지를 1로 인식하도록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나머지 코드들은 그림 그리는 코드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너레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를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이해하면 되고, 그
그다음에 요걸 트레이닝을 할 때 리얼 사진이 배치 사이즈만큼 들어왔을 때 리얼 데이터 배치 사이즈만큼 들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디스크리미네이터하고 제너레이터를 번갈아 가면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 트레이닝은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안 헷갈리는데 제너레이터 트레이닝을 하는 게 처음 해볼 때 코드가 이상해요. 그거는 우리가 무엇을 트레이닝을 하는지 그거를 헷갈려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 부분을 보면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코드를 보면 이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로스를 계산을 하는데 페이크 이미지를 집어넣는데 페이크 라벨을 집어넣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리얼 라벨을 집어넣어요. 그렇게 하고 트레이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어떤 작업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제너레이터의 웨이트를 조정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냐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페이크 이미지를 리얼 이미지로 인식하도록 제너레이터의 웨이트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페이크 이미지에 대응해서 페이크 라벨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리얼 라벨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모어레서 여태까지 했던 거랑 동일한 작업들이에요. 질문 있어요? 요거 돌려봤는데 한 5분,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봤던 그림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지금 코드가 잘 돌아갔는데 저가 가지고 있던 옛날 코드 같은 경우는 1만 제너레이트 되고 뭐 2만 제너레이트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모드 콜랩스라고 그럽니다. 어떤 특정한 모드만 제너레이트 하게 되는 게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요 코드 같은 경우는 모드 콜랩스가 처음에는 일어났는데 나중에 보면 모드 콜랩스가 안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숫자들이 제너레이트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다시 보죠. 제너레이트 된 이게 제너레이트 된 코드예요. 그래서 보면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 6은 여기서 안 보이는 것 같고 7 8, 9 굉장히 균일하게 제너레이트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DC간이라는 거가 있는데 DC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컨볼루션 레이어가 이미지에 굉장히 특화된 레이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짠 간 코드는 컨볼루션 레이어가 없고요. 그냥 매트릭스들만 쭈루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대신에 컨볼루션 레이어가 들어갔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은 종류의 코드고요. 요 제너레이터하고 요 디스크리미네이터만 바뀐 부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요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컨볼루션 레이어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우리가 많이 봤던 거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들을 보죠. 여기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도 조금 스페시픽하게 되어 있네요. 여기 디시간 페이퍼가 레코멘드 하는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인가 봐요. 예,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요거 돌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저께인가 처음 한 10분 돌리다가 그냥 때려치고 퇴근했어요. 그래서 이미지 제너레이트 된 거는 제가 못 봤는데 프리저머블리 베러 퀄리티의 이미지가 제너레이트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뒷시간이. 그래서 기본적인 스트럭처는 똑같고요. 배치놈도 사용을 하는군요. 오케이, 한번 봅시다. 제가 그걸 설명 안 했네. 왜 드롭아웃을 사용하는지. 우리 드롭아웃을 사용했거든요. 드롭아웃을 왜 사용할까요? 생각을 해보면 드롭아웃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는데 여기 드롭아웃 0.3 하면 여기 30% 정도를 죽인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드롭아웃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쩔 때는 여기를 사용하고 요만큼 사용 안 하고 어쩔 때는 요쪽 부분 사용하고 요쪽 부분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트레이닝 할 때마다 트레인과 관련된 웨이트들이 다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부분만 이용을 해서 결론을 내고 어떨 때는 이 부분만 이용해서 결론을 내고 그런 겁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그 권투 선수들 보면 예, 그, 뭐 조그만 공을 얼굴 위에다 놓고 막 때리는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한번 볼까요? 그건 뭐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러지? 펀치볼. 예, 예, 예. 이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왼손만 주구장창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만 주구장창 연습해요. 왼손 오른손 한꺼번에 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 왼손만 주구장창 연습하다가 오른손만 주구장창 연습하다가 그걸 합하면 왼손 오른손이 자유자재로 돼서 되지 않을까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전체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파셜 인포메이션 가지고 프리딕트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파셜 인포메이션이 랜덤하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왼손이 트레이닝이 되고 어떤 때는 오른손이 트레이닝이 되고
그런 식으로 랜덤하게 트레이닝을 해서 이제 어, 실전에 가면 왼손 오른손을 다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드롭아웃이 그런 아이디어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도 굉장히 좀 스페시픽하게 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하겠다 하는 거고요. 여기 제너레이터하고 여기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여기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여기 있는데 여기 apply weight 하면은 weight initialization 하게 되어 있고 그게 예. 그래서 discriminator부터 보죠. discriminator는 기본적으로 예. 이미지 채널은 지금 처음에 1이고요. 흑백 사진이 들어가는 거고요. 피처 딤, 여기 딤이 여기 있겠죠. 그래서 피처 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64가 피처 딤이네요. 그래서 이미지 채널은 1이고 흑백 사진이 들어가고 64딤으로 가고 커널 사이즈, 스트라이드, 패딩 뭐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리키렐루 쓰고요. 인플레이스 트루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피처딤이 피처딤 2로 가고 피처딤 2가 피처딤 4로 가고 여기 보면 배치놈 2B가 나오네요. 이제 배치놈 2D가 나와요. 아까는 드롭아웃이 나왔는데 배치놈 2D도 이게 트레이닝 페이스하고 테스트 페이스가 달라요. 그래서 모델 이발, 모델 트레인 그걸 디클레어를 하는 게 트레이닝 페이스하고 테스트 페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배치놈 2D를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사진 한 장당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어떤 특정한 시츄에이션, 특정한 상황이 되면 배치마다 이런 식으로 쌓일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배치놈 2D라고 그러면 배치놈 2D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냐?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정한 포인트에 해당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센터 포인트라고 그래보죠. 사진이 아니고 어떤 필터 시츄에이션에서 보면 특정한 센터 포인트를 쭉 관통해서 보면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러면 오케이 2D니까 요렇게 생각을 하면 요 각각의 점에서 뮤하고 시그마가 계산이 될 거예요. 여섯 개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섯 개 점이라고 그러면 각각의 점마다 숫자가 몇 개 있냐면 배치 사이즈도 있고 채널의 개수에 디펜드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 곱하기 채널 개수만큼의 숫자가 쭉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각각의 평균을 계산하고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 노멀라이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표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라는 숫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뮤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응하는 시그마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 해서 여기 x 프라임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보면 이제 2D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6개의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각각의 점마다 대응하는 데이터는 몇 개가 있냐면 배치 사이즈가 128개고요. 필터는 10이라고 그래보죠. 그러면 128 곱하기 10개의 숫자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거 128 곱하기 10개, 그러니까 1280개의 데이터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을 거예요. 그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표준화를 해주고요. 알파, 베타를 계산해줘요. 이것도 트레이너블 한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트레이닝을 해요. 제가 하는 얘기가 맞나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배치넘 2D에서 여기 number of features라는 게 채널의 개수를 의미하는군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채널의 개수를 의미하는군요. 오케이. 요거 보면 요게 좀 더 명확하겠네요. 그래서 배치 사이즈가 예를 100이라고 그래 보죠. 배치 사이즈가 100이고 필터는 10개가 있고 하이트하고 위드가 있어요. 그럼 배치놈 2D 해서 10이라고 여기 필터 사이즈를 집어넣게 돼 있고요. 오케이. 채널당, 오케이. 채널당 뮤하고 시그마를 계산을 하는군요. 오케이, 오케이. 저가 그림을 잘못 그렸군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배치, 뭐가, 스페링이 틀린 것 같은데, 배치는 100이라고 그러고, 필터는 10이라고 그래 보죠. 그러면 각각의 필터마다 계산을 하는군요. 오케이. 그러니까 필터 1, 필터 2, 필터 3 해서 필터 10까지 의 뮤하고 시그마를 계산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뮤하고 시그마가 계산이 되는 게 뮤가 10개, 시그마가 10개가 계산이 되는군요. 오케이, 봅시다.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배치 사이즈가 100이고요. 필터가 10개가 있다고 그러고 하이트하고 웨이트가 있어요. 배치놈 여기 필터 이거 열은 금방 알 텐데 왜 여기다 열을 써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각각의 필터당 필터가 10개 있거든요. 채널이 그러니까 C가 0부터 9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서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거예요. 필터당. 그러니까 여기 필터가 뭐 레드, 블루, 그린 뭐 해서 옐로우까지 10개가 있다고 그래 보죠. 1번부터 10번까지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필터당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요거 예를 들어서 레드의 뮤를 계산을 할 적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 숫자가 있는데 필터가 고정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배치마다 계산하고 하이트하고 위드 계산하고 이렇게 오케이. 저가 위에 그린 그림이 틀렸네요. 그러니까 배치가 100이고 필터가 10개다. 그러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레드, 블루, 그린, 옐로우 각각의 필터마다 데이터가 몇 개 있냐면 여기 뭐 28, 28이라고 그래 보죠. 그러면 요거 계산할 때 레드 필터가 요 맨 위에거든요. 그러면 28 곱하기 28
곱하기 100개의 숫자에 대한 평균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각각의 필터마다 평균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을 해서 각각의 필터마다 스탠다다이제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X라는 데이터가 있으면 대응하는 뮤로 나눠주고 대응하는 시그마로 표준화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니까 요거는 10개가 되겠네요. 각각의 필터마다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X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레이닝 페이스고요. 이게 트레이닝 페이스고요. 트레이닝 할 적은 이렇게 해요. 테스트 할 적에는 어떻게 하냐면 뮤하고 시그마를 모르죠. 알파 베타는 고정이 돼요. 알파 베타는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 페이스에서 알파 베타가 킵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러면 알파 베타는 됐고 그 다음에 뮤하고 시그마를 알아야 노멀라이즈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뮤하고 시그마는 무빙 에버리지를 이용을 해서 에스티메이트 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 페이스에서 요 뮤하고 시그마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배치 사이즈마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 에버리지를 해줘요. 무빙 에버리지를 해줘요. 무빙 에버리지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무빙 에버리지에 파라메타가 있습니다. 파라메타를 뭐 예를 들어서 0.9라고 그랬고요. 그러면 그런데 369, 369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보죠. 오케이? 그러면 0.9로 무빙 에버리 한다는 걸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그러면 처음에 3은 그대로 가요. 그 다음에 6이 들어왔죠. 그러면 기존의 거를 0.9를 킵한다는 거예요. 이건 노테이션 문제인데. 그래서 기존의 3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거를 3을 킵하고요. 새로 들어온 거는 컴플리먼트. 그러면 39, 27, 6일은 6 어떻게 되나요? 예? 3.3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왔죠? 그러면 기존의 거 0.9 곱하기 기존의 거가 3.3이고요. 새로 들어온 게 10% 집어넣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되나요? 3.3은 3이라고 그러고 39, 27 그 다음에 9 하면은 3.6 대충 이게 무빙 에버리지예요. 그러니까 각 스테이지마다 뮤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기존의 에스티메이트를 0.9를 잡고 10%는 새로 업데이트된 새로 나온 숫자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빙 에버리지 업데이트예요. 이렇게 네, 봅시다. 요거 코드상 보면 요 입실론이 추가가 됩니다.
요 코드상 입실론이 추가되는데 요거 보통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로 잡고요. 요거가 들어가는 이유는 요게 0이 될 수가 있어요. 요거 표준화할 때 요게 0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입실론을 더해 줍니다. 요 입실론은 10의 마이너스 6승 티피칼리.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 채널마다 채널이 아까 10개 있었죠? 각각의 채널마다 데이터가 배치 사이즈 곱하기 채널은 고정이 됐고요. 하이트 웨이트 해서 아까 28바이 28바이 128이었나요? 배치 사이즈. 예. 그러니까 높이가 28, 하이트가 28, 채널은 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는 128. 그거 숫자만큼 에버리지 아웃하고 표준 편차도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요. 노멀라이제이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여기는 베타 감마라고 썼네요. 베타 더하기 여기 감마. 요거는 트레이너블 파라미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트레이닝 하는 와중에 뮤만 생각했는데 시그마도 똑같이 합니다. 뮤가 이렇게 튀어나올 텐데 그러면 그걸 무빙 에버리지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요. 그러면 그걸 이제 테스팅 피리어드에서는 요 에버리지 된 무빙 에버리지 된 걸 사용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밸류에이션 페이스 이밸류에이션 페이스에서는 뮤 러닝, 시그마 러닝을 사용을 하고요. 러닝이라는 게 러닝 에버리지예요. 그래서 그 러닝 에버리지 계산할 때 파라메타가 필요하거든요. 그 파라메타가 뭔가 모멘텀이 0. 모멘텀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걸 0.1이라고 그랬고요. 그 얘기는 커런트 스테이지에 들어오는 거를 10% 반영하겠다는 얘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커런트가 굉장히 많은 포션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무빙 에버리지가 계속 플럭체이션 하기 때문에 그 커런트 스테이지에서 들어오는 거는 컨트리뷰션이 적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10%로 잡혀 있고요. 그 얘기는 기존의 걸 90%,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걸 10%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러닝 민의 90%가 들어가는 거고, 저가 찍은 게 맞았네요. 여기 아까 0.9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90%의 러닝민 플러스 10%의 배치민. 그 다음에 90%의 러닝 베리언스 플러스 10%의 배치민. 이런 식으로 러닝민하고 러닝 베리언스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요. 아마 이 모멘텀이 디폴트가 10인 것 같고요.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모멘텀이 그거고요. EPS라고 쓰여 있는데 EPS가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되어 있죠. 이 EPS가 뭐냐면 요거예요. 요 입실론. 아까 0이 되기를 밑에가 0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하는 입실론이라는 숫자가 있었죠. EPS가 그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affine true라고 그러면은 베타하고 감마를 집어넣는 거고, affine false 그러면 감마하고 베타를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보통은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discriminator에서 보면 배치놈 들어가 있어요. 아까는 드롭아웃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드롭아웃은 안 들어가 있어요. 배치놈만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치놈하고 드롭아웃이 들어가면은 트레이닝 페이스하고 테스트 페이스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트레이닝 페이스에서는 모델 트레인 그렇게 해야 되고요. 테스트 페이스에서는 모델 이발 그래야 돼요. 여기 봅시다. 음? 왜 코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오케이, 여기 코드가 잘못됐네요. 여기 보면 요거가 여기가 지금 트레이닝 페이스인지 테스트 페이스인지 그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코드를 잠깐 읽어봤는데 지금 배치놈이 들어가 있거든요. 배치놈이 들어가 있는데 모델 트레인, 모델 이발 페이스가 없어요. Great catch. 예. 그래서 아무런 모델 트레인, 모델 이발을 얘기 안 하는 순간 그냥 트레인 모드라고 생각하고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트레이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 트레이닝 모델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코드상에서 보면 모델이 두 개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는데 트레이닝 페이스에서는 트레인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테스트 페이스에서는 테스트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면 트레이닝 페이스로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코드상 보면 이발이라는 게 디클레어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 트레이닝 컴플리트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 이후에는 이 제너레이터가 이발 모드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트레이닝 모드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드를 업데이트를 해달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열심히 짜고 있고요. 트레인 컴플리트 됐죠? 그러면 이발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트레이닝 컴플리트 된 다음에 여기 이발이라고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트레인 컴플리트 된 다음에 이발이라고 그랬고요. G는 제너레이터를 캐피탈 G라고 쓴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뭔가 트렁케이션이 일어났네요. anyway. 지금 제너레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 여기 만들었고요. 아무 얘기도 없으면 트레이닝 모드예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사용을 했고요. 여기 사용했고요. 트레인 모드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테스트 모드에서 제너레이터만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제너레이터 이발 여기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코드가 중간에 여기 제대로 나왔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가안하고 DC간 얘기했고요. 배치놈 2D 배치놈 설명했고 드롭아웃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치놈하고 드롭아웃 때문에 이발인이 모델 트레인, 모델 이발 그게 필요한 겁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